한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을 결정지을 운명의 승부까지 이제 단 하루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경기 시작도 전에 홍명보 감독이 예상 선발 라인업의 윤곽을 전격 공개하면서 아시아 축구계가 거세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익숙한 4-2-3-1 포메이션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충격은 핵심 전력으로 여겨졌던 몇몇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새로운 카드에 믿음을 보냈다는 점입니다. 예상 명단이 공개되자마자 아시아 각국의 축구 커뮤니티와 팬 게시판은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많은 팬들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너무 위험한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남아공을 상대로 허를 찌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략적인 한 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상 선발 명단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익숙한 4-2-3-1 시스템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골문은 에스킴이 지키고 수비진은 H리, 김민재, G, 리가 구축합니다. 중원에는 M, H, 킴, 황인범, 백승호, 서령호가 자리하며 공격 2선에는 이강인과 이재성이 배치돼 최전방에 손흥민을 지원하게 됩니다. 반면 휴고 브루스 감독이 이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4-2-3-1 포메이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는 윌리엄스, 수비진은 무다우, 오컨, 엠보카지, 모디바가 구성하고 중원에는 엠바타와 시토리 호흡을 맞춥니다. 공격 2선에는 애덤스, 마세코, 아폴리스가 나서며 최전방에는 레이너스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라인업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가 단순히 두 팀의 맞대결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과 휴고 브루스 감독의 치열한 전술 싸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만든 것은 홍명보 감독이 최상의 전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이름 대신 새로운 선택을 과감하게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선수의 명성보다 전술 수행 능력과 기동성, 그리고 팀 밸런스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곧바로 거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곧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공의 빠른 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할 수 있는 선수들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술적으로도 대한민국은 기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황인범과 백승호를 중심으로 중원을 장악하고 빠른 볼 순환을 통해 양측면으로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강인은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 전개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고 중앙으로 파고들며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할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움직임은 남아공 수비 조직을 흔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휴고 브루스 감독 특유의 수비 후 역습 전술을 그대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 점유율을 앞세우는 팀은 아니지만 뛰어난 체력과 빠른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역습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에는 큰 악재도 있습니다. 핵심 미드필더 테보, 모코에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전 한 명이 빠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모코에나는 이번 대회 남아공의 유일한 득점자일 뿐 아니라 볼을 탈취하고 역습을 시작하는 핵심 역할까지 맡아왔던 선수입니다. 여기에 테바즈와네 역시 징계로 결정하면서 남아공의 중원 전력은 크게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경기의 승부가 중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인범과 백승호가 경기 템포를 장악한다면 대한민국은 원하는 흐름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아공이 중원에서 패스 공급을 끊어낸다면 손흥민과 이강인 역시 쉽게 기회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최대 관심사는 모디바와 이강인의 맞대결입니다. 만약 모디바가 이강인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남아공 수비진은 측면에서 계속해서 공간을 허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경기력을 비교해보면 분명 우위는 대한민국 쪽에 있습니다. 멕시코전에서는 개인 실수로 아쉽게 패했지만 그 이전 체코전에서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아시아 강호다운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최근 공식전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습니다. 3무 3패라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월드컵 첫 경기에서는 멕시코에 0대2로 완패했습니다. 이어 열린 체코전에서는 페널티킥으로 가까스로 동점을 만들며 승점 1점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남아공이 결정적인 순간마다 안정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팬들이 가장 안심하는 부분은 역시 홍명보 감독이 사실상 최상의 전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멕시코전에서 일찍 교체되며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덕분에 이번 운명의 승부를 최고의 컨디션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수비의 중심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황인범은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플레이메이커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핵심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대한민국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충분히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은 역시 홍명보 감독의 과감한 선발 변화입니다.
아시아 축구계에서는 중요한 순간에 일부 핵심 선수들을 제외한 결정이 지나치게 위험한 선택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대의 허를 찌르기 위한 전략적인 승부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이 옳았는지 아니면 무리한 도전이었는지는 결국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린 뒤에야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홍명보 감독의 과감한 선택이 대한민국을 남아 아프리카 공화국전 승리와 월드컵 32강 진출로 이끈다면 그것은 감독의 진정한 리더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다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더욱 주목하는 것은 예상 선발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명단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름들입니다. 경기 전 마지막 비공개 전술 훈련에서 홍명보 감독은 여러가지 선수 조합을 끊임없이 시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최근 경기력만을 기준으로 선발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 운영 방식까지 철저하게 분석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코칭 스태프는 남아공의 최근 6경기를 면밀하게 분석한 끝에 이 팀은 정면 승부만으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서는 조급함보다 인내심이 필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팬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과감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운명의 한 경기는 이름값이 높은 스타 선수들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위해 헌신하고 전술을 끝까지 수행하는 선수들이 승부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술 미팅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에게 남아공은 깊게 내려서 수비하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볼 점유율까지 기꺼이 내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조급하게 라인을 끌어올린다면 수비 뒷공간은 마세코와 아폴리스 같은 빠른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역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코칭 스태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수비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승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은 수비 조직력만큼은 매우 높은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줄 수비의 간격을 매우 촘촘하게 유지하면서 상대가 중앙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서령우와 이태석 두 측면 수비수에게 평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오버래핑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 수비 라인을 좌우로 벌려 공간을 만들어낸 뒤 그 틈으로 이강인이 중앙으로 파고들어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창의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가장 뜨거운 승부처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강인과 측면 수비수 모디바의 맞대결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모디바는 빠른 윙어들을 상대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일반적인 측면 공격수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그는 단순히 스피드에 의존하는 선수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의 탈압박 능력과 순간적인 킬패스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모디바가 단 몇 초라도 집중력을 잃는다면 이강인은 단 한 번의 패스로 남아공 수비 조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휴고 브루스 감독 역시 이강인이 공을 잡는 순간마다 미드필더들에게 적극적으로 측면 수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중원에서는 황인범과 엠바타, 시토르의 맞대결이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승부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황인범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경기 운영을 책임지는 핵심 자원입니다. 뛰어난 경기 조율 능력과 정확한 전환 패스를 통해 공격의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엠바타와 시토올은 테부오 모코에나의 공백까지 함께 메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게 됐습니다. 모코에나가 빠지면서 남아공은 단순히 수비력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역습의 출발점까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더욱이 그는 이번 대회에서 남아공의 유일한 득점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의 공백은 생각보다 훨씬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휴고 브루스 감독 역시 경기 운영 방식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전 체코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수비 라인을 더욱 내리고 촘촘한 블록을 유지한 채 빠른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술은 강팀들을 상대로도 여러 차례 효과를 발휘했던 방식입니다. 단 한 번의 정확한 롱패스만 연결돼도 마세코나 레이널스 같은 빠른 공격수들이 순식간에 상대 골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이러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재에게 수비 라인의 리더 역할을 맡기며 대한민국이 공격적으로 전진하는 순간에도 각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직을 조율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대한민국 공격의 가장 큰 희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전에서 일찍 교체되며 체력을 비축한 덕분에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최고의 컨디션으로 운명의 승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모든 공격이 손흥민 한 명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이재성의 뛰어난 오프더블 움직임과 황인범의 이선 침투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만약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비진의 시선이 모두 손흥민에게 쏠린다면 그 뒤에 생기는 공간은 다른 선수들이 침투해 마무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팬들이 더욱 자신감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두터운 선수층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핵심 전력의 이탈로 큰 타격을 입은 것과 달리 홍명보 감독은 이번 운명의 경기에서 사실상 최고의 전력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여전히 수비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고 황인범은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점점 공격을 이끄는 창의적인 리더로 성장하고 있으며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순간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선수입니다. 이러한 전 포지션의 안정감과 균형감이 경기 전 대한민국이 한 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은 결코 전력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무대가 아닙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잃을 것이 없는 자세로 모든 것을 걸고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한민국도 90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승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A조 전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홍명보 감독은 과감한 선수 기용을 선택하면서도 모든 비판을 감수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선수들이 며칠 동안 준비해온 전술을 정확하게 실행해준다면 충분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월드컵 32강 진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핵심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한 결정 역시 비판이 아닌 찬사로 바뀌며 이번 월드컵 최고의 승부수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 홍명보 감독의 변화는 선수 구성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 전과는 전혀 다른 경기 운영 방식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볼 점유율을 높이고 라인을 과감하게 끌어올렸다면 이번에는 선수들에게 훨씬 더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라고 주문했습니다. 90분 내내 공을 독점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승부를 걸어야 하는 정확한 순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빠른 역습을 최대한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비공개 훈련에서도 홍명보 감독은 주전 선수들에게 3번에서 4번 정도의 간결한 패스만으로 페널티 박스까지 연결하는 공격 패턴을 반복해서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중원에서 불필요하게 볼을 오래 끄는 플레이를 최대한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분석에 따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중앙에서 볼을 탈취한 뒤 곧바로 역습으로 연결하는 장면을 매우 자주 만들어내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승패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볼 순환 속도입니다. 공이 빠르게 양측면으로 전달되기만 하면 남아공 수비진은 계속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손흥민의 역할 변화입니다. 멕시코전처럼 자주 내려와 볼을 받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는 상대 두 중앙 수비수 사이에서 더 높은 위치를 유지하며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손흥민의 체력을 아끼는 동시에 남아공 중앙 수비수들이 쉽게 라인을 끌어올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강인은 더욱 넓은 공간에서 공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가장 큰 장점인 창의적인 플레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전술은 월드컵 예선에서도 대한민국에 큰 효과를 안겨준 적이 있으며 홍명보 감독은 이번 조별리그 최대 승부처에서 다시 한번 이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이재성 역시 이번 경기에 숨은키 플레이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재성의 가장 큰 장점은 화려한 드리블이나 강력한 중거리 슈팅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무기는 상대 수비가 미처 예측하지 못하는 뛰어난 오프, 더볼 움직임입니다. 손흥민이 중앙 수비수들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순간 이재성은 곧바로 이 선에서 빈 공간으로 침투하며 또 다른 공격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움직임은 수비수들이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중앙 수비수가 이재성을 따라가면 손흥민에게 공간이 열리고 반대로 손흥민을 계속 막는다면 이재성은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해 직접 슈팅까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비에서는 김민재를 향한 신뢰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 중인 그는 레이널스를 막아내는 역할뿐 아니라 대한민국 수비 라인 전체를 지휘하는 리더의 임무도 맡고 있습니다. 양쪽 풀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때마다 김민재는 끊임없이 동료들의 위치를 조정하며 각 라인의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통제합니다. 이러한 존재감 덕분에 홍명보 감독 역시 더욱 자신있게 공격적인 전술을 펼칠 수 있습니다. 최후방에는 언제나 경기의 흐름을 읽고 위기를 미리 차단하며 동료들의 실수까지 커버할 수 있는 믿음직한 리더가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이번 경기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휴고 브루스 감독은 대한민국이 중원을 완전히 장악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자신의 팀이 매우 어려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공은 경기 초반부터 황인범과 백승호의 첫 번째 패스에 강한 압박을 가하며 미드필드와 공격진을 연결하는 흐름 자체를 끊으려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대한민국 미드필더들에게 매우 큰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패스 실수만 나와도 남아공은 엄청난 속도의 역습으로 곧바로 골문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팬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은 멕시코전 패배 이후 대표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최근 공개된 훈련 영상에서는 팀 전체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선수들의 웃음이 훨씬 많아졌고 훈련이 끝날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훈련 강도 역시 이전보다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이 실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기에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강한 팀은 단 한 번의 패배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타이밍을 아는 것이며 특히 아직 운명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을 때 더욱 그렇다는 점을 선수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바로 두터운 선수층입니다. 만약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면 홍명보 감독은 후반전에 승부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카드들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력의 깊이는 대한민국이 경기 내내 높은 압박과 빠른 경기 템포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반면 핵심 미드필더들의 공백을 안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를 끝까지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코칭 스태프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체력이 떨어지면서 공간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준비된 조커들이 투입되어 승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이 방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경기 시작 휘슬이 울리는 순간부터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단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 한 번의 방심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계획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축구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는 바로 잃을 것이 없는 팀입니다. 벼랑 끝에 몰린 팀은 언제나 예상 이상의 투지와 집중력을 보여주며 이변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경기 내내 냉정함과 침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경기 시간이 다가올수록 아시아 축구계의 모든 시선은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익숙한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하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결정은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손흥민과 이강인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비가 허용하는 공간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이 모든 부담을 승리로 바꾸며 월드컵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오직 치열한 90분이 끝난 뒤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시아 축구팬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과감한 승부수가 천재적인 선택으로 기억될지 아니면 이번 월드컵 여정에서 가장 큰 도박으로 남게 될지입니다. 최종 결과는 결국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에야 결정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멕시코전의 아쉬운 패배 이후 홍명보 감독과 선수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의 저력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과감한 선수 기용은 과연 성공으로 이어질까요? 손흥민은 가장 중요한 순간 다시 한번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강인은 클래스가 다른 패스로 승부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민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공격진을 완벽하게 막아내며 대한민국을 2026 월드컵 32강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홍명보 감독이 이번 운명의 경기에서 일부 핵심 선수들을 과감하게 제외한 결정이 옳았다고 보시나요? 대한민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꺾고 32강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아공이 A조 최대의 이변을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의 예상 스코어와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재미있고 인상적인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직접 소개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 손흥민, 이강인, 홍명보 감독 그리고 2026 월드컵과 아시아 축구의 최신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희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축구 소식 그리고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매일 전해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